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Move, Rotate, Scale,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입니다. Move, Rotate, Scale입니다. Move는 단축키가 M이고 Rotate는 Q고 Scale은 S입니다. Select는 스페이스바입니다. Line은 L이고 Rectangle R, Circle C, Arc A, 이런 식으로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자 L 써있죠. Arc는 A, Rectangle은 R, Circle은 C. 자, 그 다음에 Move, Rotate, Scale, Push and Pull, Offset, Tape Measure, Erase, Select는 스페이스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단축키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들을 눈여겨서 보시고 단축키들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셀렉트로 바뀌겠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클릭이 있고 더블 클릭이 있고 트리플 클릭이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Make Component가 있고 Make Group이 있습니다. 먼저 우린 그룹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냥 모서리, 엣지와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객체는 제가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왼쪽 객체는 그냥 냅뒀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똑같이 렉탱글.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 먼저 그렸던 사각형과 지금 그린 사각형이 서로 결합이 돼 버린 겁니다. 결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 버립니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얘는 결합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이 이상하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별도예요. 얘는 별개입니다. 기존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린 이 조그만 사각형이 여기 그룹으로 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냥 별도로 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는 이렇게 그룹 작업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합이란 뜻이죠. 모임이란 뜻입니다.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Make Group 혹은 Make Component, 기본적으로 Make Group입니다. 그러면 서로 객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선택하고, 자, 갖다 대면 이렇게 기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가 레드 엑시스, 왼쪽 화살표 키가 그린 엑시스, 그 다음 위쪽 화살표 키가 블루 엑시스로 움직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룹을 만드시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점이 얘와 그리고 똑같은 라인에 위치하길 원합니다. 자,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이동할 건데, 자, 축의 방향, 화살표 축의 방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제어를 해놨죠. 옆에 가서 맞춰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설령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이렇게요. 얘가 지닌 위치를 이용해서, 얘는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좌우로든 혹은 위아래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각형의 위치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위치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다 공이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주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도 괜찮습니다. 그냥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화살표에 더하기 키가 나와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키가 빠집니다. 바로 이렇게 더하기 키가 있는 상태에서 복제를 하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고 이동하면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복제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복제를 하는데 여러 개를 복제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를 합니다. 자, 적당한 간격을 띄우고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이 부분에다가 글씨를 쓸 겁니다. 곱하기 4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전체 4개가 더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적당한 간격을 띄우고 클릭. 여기까지는 복사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뭐냐면 별표 4 그리고 엔터. 별표가 곱하기란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총 4개를 복제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100mm 간격으로 4개를 더 복사해 볼 겁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100mm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간격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간격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스케치업의 간격은 처음 시작한 점에서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것이 간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은 끝에서 시작까지 요만큼을 간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걸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간격이 100mm입니다. 클릭하고 자, 방향을 먼저 맞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디스턴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100 쓰고 엔터. 그 다음에 별표 4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100mm 간격으로 전체가 5개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총 5개를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간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등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4개를 더 복사해야 되는 거죠. 선택하고 이동 툴, 그 다음 여기가 끝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일단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하단에 뭐라고 쓰냐면 나누기 4 엔터. 간격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전체 길이를 지정해 놓고 등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드와 메주어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분, 똑같이 나누는 것. 지금 얘는 등분입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분할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합니다. 이동 툴, 자, 컨트롤 키, 전체 끝입니다. 끝을 지정하고 그 다음 나누기 4. 그러면 4조각으로 나누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엔 로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컴퍼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 컴퍼스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회전하겠습니다. 회전 방향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X축의 방향, 즉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돼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회전하는 방향이 화살표 키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늘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화살표 키로 지정해 줍니다. 화살표 키로 회전하는 방향을 지정해 주고, 자, 중심점을 클릭하고 첫 번째 방향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필요한 각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회전하는 방향 보이시나요? 회전하는 방향. 자, 회전하는 방향이 보이시는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회전해 보세요. 어떻게 회전할 거냐 이거죠. 평면으로 회전할 것인지 혹은 X축의 방향으로 회전할 것인지 혹은 그린축의 방향으로 회전할 것인지 혹은 Z축의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할 것인지 블루축의 방향으로 회전할 것인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레드축이죠? 네, 레드축이죠? 네,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위쪽 화살표라면 이렇게요. 블루축이죠? 이게 블루축이죠? 그러니까 블루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레방아 같은 거 한번 살펴보세요. 물레방아에 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루축이 있고 블루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거요, 오른손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입니다. 블루축 회전 방향.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블루축 회전 방향. 이렇게 대보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레드축이죠? 레드축의 방향입니다. 레드축의 방향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린축입니다. 그린축이 이렇게 생겼죠? 그린축이 여기죠? 그러니까 회전은 이렇게 합니다. 축의 방향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로테이트를 할 것인지를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30도. 다시 컨트롤 키 60도. 다시 컨트롤 키 120도. 다시 컨트롤 키 180도.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바퀴를 쭉 회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